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공포 썰 중 하나를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 속 각색인지 알 수 없지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영이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다. 소영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항상 뛰어난 성적과 착한 성품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반 친구들이 교실 뒷자리에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너 그 얘기 들어봤어? 그 지역 폐가에 귀신 나온다는 거. 소영은 무심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날 밤 소영은 인터넷을 뒤져 그 폐가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유령의 시인 집으로 유명했다. 원래는 큰 저택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 전원이 사망하면서 흉가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꺼려했고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곤 했다. 소영은 친구인 민수와 함께 폐가를 직접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밤 두 사람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마을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폐가로 향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며 온 동네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어렴풋한 달빛이 깔린 숲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가 불안한 듯 말했다. 소영아, 우리 정말 가야 할까? 뭔가 느낌이 싸해. 그냥 몇 장 사진만 찍고 나오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들은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다. 낡고 무너질 듯한 건물은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폐가의 내부는 예상대로 낡고 어둑했으며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자욱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휘둘러가며 주변을 살폈다. 거실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순간 소영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수에게 손전등을 비춰달라고 했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소영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소름이 끼쳤지만 큰 소리로 웃으며 민수를 안심시켰다. 아마도 고양이였을 거야. 그러나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마다 삐걱거림이 그들을 뒤따랐으며 정적 속에서 모든 소리가 크게 울리는 듯했다. 2층의 첫 번째 방에 다다르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사진 속 인물이 둘 다 낯설지가 않았다. 뭔가 익숙한 표정과 구도가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했다. 소영이 손전등을 사진에 비추던 중 갑자기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문득 소영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어보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한 소녀가 쓴 것으로 그 안엔 집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점차 소녀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다 가는 내용이었다. 점점 더 소름이 끼친 소영과 민수는 그만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서둘러 폐가를 나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곤함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으로 서로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가져온 카메라에는 그들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없는 낯선 얼굴들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소영은 종종 꿈속에서 그 폐가를 방문하곤 했다. 꿈에서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민수와 그 경험을 공유하며 유령을 떼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두 사람은 용기를 내 마을에 오랜 주민들을 찾아가 질문했고 그곳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 집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른 아이의 원한이 서려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소영과 민수는 소녀의 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의 전통적인 의식을 치렀다. 그 후로 소영의 꿈은 더 이상 그 폐가에 대한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의 꿈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소문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전설로 끝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면서 형태를 달리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절 나는 교회로 캠핑을 자주 다니곤 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마땅한 캠핑 장소를 찾던 우리는 우연히 지도에도 없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누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오두막 자체는 매우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다. 문은 삐걱거리고 창문 유리는 금이 가 있었으며 내부는 먼지투성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을 법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캠핑을 자주 다녀서 이런 곳도 익숙했던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우리는 오두막 안에서 불을 피웠다. 친구 A가 호기심에 이끌려 오두막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벽장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표지는 해지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해 보였다. 우리 셋은 일기장 속 내용을 궁금해하며 한 페이지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일기는 20여 년 전에 이곳에 살아 떠난 남자의 기록이었다. 초반에는 평범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담겨 있었다. 이름 없는 존재가 그의 집 주위를 서성거렸고 점점 그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남자는 점차 불안해하며 그 존재가 들어와 자신을 해칠 것을 두려워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통의 참 짧은 문장이 휘갈겨져 있었다. 그가 왔다. 난 더 이상. 우리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일기장을 덮었다. 왠지 모를 소름끼침이 주변을 감쌌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밖에서 바람소리가 아닌 어떤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오두막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우리 셋은 긴장했고 친구 B가 오두막 문을 힘주어 잠갔지만 발소리는 아직도 주변을 맴돌았다. 갑자기 창문 너머로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덮쳤다. 너무 놀라며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졌고 발소리도 점차 멀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떠나기 전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그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숲속, 그리고 낡은 오두막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여러 번 캠핑을 갔지만 그 오두막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때때로 그날 밤의 일기를 떠올리면 아직도 그 발소리와 그림자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지. 아직도 누군가는 그날 밤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착각일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셋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공포의 밤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흐린 가을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대학가 앞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대학은 낡고 오래된 건물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해가 지면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뒤편에 있는 오래된 폐건물에 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건물은 한때 기숙사로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폐쇄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몇몇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따금씩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특히 밤이면 창문 너머로 불빛이 비치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5명의 학생들이 모험심에 부풀어 그 폐건물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이유 모를 두근거림을 안고 건물로 향했다. 니트 모자를 쓴 리더 격인 지훈, 호기심 많은 수진, 의외로 겁이 많은 현우, 냉정한 성격의 지영, 그리고 유쾌한 성격의 동혁까지 이들은 탐험대를 결성하고 어두운 밤을 뚫고 나아갔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섬뜩한 정적과 싸늘함을 느꼈다. 벽에는 오래된 스프레이, 낙서와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다. 첫 번째 층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탐험은 두 번째 층에서 시작된 작은 소리로 인해 급변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흐릿한 노랫소리는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방에 다다르자 문 앞에 멈춰선 이들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문을 열자마자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동요가 그들을 맞이했다.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농담처럼 여기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많은 장난감 인형들이었다. 모두 금이 가거나 낡았지만 어딘가 애처로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인형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놀라 그녀의 시선을 따라 인형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인형이 부드럽게 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히 방을 나온 그들은 세 번째 층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서는 더 강한 기운이 느껴졌고 점점 좁아지는 복도를 지나던 중 구석진 방의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내려앉은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지만 중앙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원형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는 낡아버린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지영이 호기심에 이끌려 그 책을 집어들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일부 그림은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책을 탐독하던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방 안에 갇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지영은 재빨리 책을 덮었다. 그들이 도망치려 할 때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 대신 그 옛날 화재 때의 장면을 목격했다.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이 절망에 휩싸여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손짓이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황한 이들 중 현우가 용기를 내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순간 거울 속에서 슬픈 눈망울을 한 여자가 불쑥 나타나
그를 잡아채는 듯했다. 친구들은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붙잡아 당겼지만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도 거울의 이미지는 곧 사라졌고 현우는 그제야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출구를 찾아 나섰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겨우 내려오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상상이기를 바랐다. 마지막 문턱을 넘었을 때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황급히 흩어졌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그 낡은 건물에 대해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갔지만 그들 각자가 매년 같은 날 밤이면 이상한 꿈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건물과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아직 풀려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걱정을 고민하다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반드시 그곳에서 발견한 책을 되돌려놓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이상하게도 그 건물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비밀은 서서히 흙 속으로 묻혀갔고 그제야 그들은 오래된 저주와 화재의 원인이 그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섯 친구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지켜주며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삶을 이어갔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은 다시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고 오래된 대학 도서관 구석진 곳에 그 희미한 흔적만이 묻혀 있었다.